네. 저번에는 그 매트릭스가 의미하는 게 데이터 자체를 의미할 때가 많이 있다 그러고 그 뭐 데이터들을 표준화하고 이제 이런 코드를 위주로 살펴봤었는데 그 변환을 의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환을 의미하는 매트릭스를 이제 해석하는 방법 이런 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시각화 코드를 약간 이제 예비 학습을 하도록 할게요. 요 필요한 패키지들을 좀 불러오겠습니다. 그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Y1에다가 그 혹시나 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뭐 이제 X는 1, 2, 3, 4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Y는 1, 2, 3, 2 요런 식으로 이제 넣게 되고 요거를 이제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x축에는 x가 y축에는 이제 y가 이제 그려져 갖고 이러한 방식의 이제 그림이 그려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살펴보면 이제 요 점은 이제 여기 1,1 요거를 의미하고 뭐 여기 끝에 있는 거는 여기 4,2 요거를 이제 의미하는 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 x, y가 아니고 그냥 y만 이렇게 전달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없는 코드지. 어차피 쓰질 않으니까. 이렇게 해도 그냥 그려줘요. 대신에 x는 인덱스를 처음에 이렇게 0부터 시작해갖고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이제 요 코드는 요거를 이제 한 거라고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하고 x에다가 내가 0, 1, 2, 3 요 y의 숫자만큼 요렇게 넣고 요거를 이제 플랫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도 이제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예제를 이제 살펴보면은 여기 이제 y1이라는 거에 1, 2, 3, 4를 놓고 y2에 1.1, 2.2 뭐 요렇게 이제 놓고 요렇게 이제 플랫을 그리게 되면은 얘를 이제 뺀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면은 겹쳐 그리는 플랫이 이제 되겠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한 건데 요거는 한 건데 내가 이제 여기서 뭐가 y1이고 뭐가 y2인지 이제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요런 거를 좀 표시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 이렇게 y1이다. 그 다음에 y2다 라는 표시를 해 주시고 마지막에 요거를 이제 실행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파란색이 이제 y1을 의미하고 주황색이 이제 y2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여기 범례가 생기게 되죠. 여기 있는 범례를 뭐 어떤 이제 수식 같은 거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코드하고 밑에 있는 코드는 이제 똑같은 건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 부분만 바뀌었거든요. 여기 R을 하고 이제 문자를 입력한 다음에 여기 달러 표시를 하고 어떤 이제 수식 형식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아래 첨자가 돼서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y1, y2인데 1이랑 2라는 숫자가 이제 조금 더 y보다 작아지게 되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제곱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 달러 표시 안에 수식 표현 안에 뭐 이렇게 이제 넣을 수도 있고 그럼 y1의 제곱, 뭐 y2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분수를 이렇게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뭐 분수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순수 뭐 데이터 과학이나 이런 쪽은 뭐 이렇게까지 시각화를 잘 안 하긴 한데 수학과나 통계학과는 이런 식의 시각화를 할 때 좀 더 그 가독성이 좋아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식을 많이 다루니까. 그래서 레전드를 이용해서 시각화를 하는 방법을 이제 간단히 살펴봤고, 다시 이제 넘파이를 활용한 어떤 이제 문제 같은 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제 변환을 의미하는 행렬이라고 했는데,
여기 우산 모양의 뭔가 이제 스캐터 플롯을 그릴 수 있는 이러한 이 XY 좌표 값들을 불러오는 코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자료를 저장하는 코드가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데이터 언더바 이제 로우라는 거에 넘파이 어레이가 이제 들어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쉐입은 2 곱하기 5513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이렇게 이제 길게 생긴 매트릭스고 여기가 이제 2고 여기가 5513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요 부분 있죠. 위에 있는 요 부분을 이제 X라고 하고 요 부분을 이제 Y라고 놓고 좌표를 그냥 X, Y를 플랫해 볼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로우를 받아가지고 X라고 놓을 건데 첫 번째 로우를 이제 뽑는 방법은 요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요렇게 하면은 첫 번째 로우가 이제 나오게 되고 요거에 이제 쉐입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5513이 돼서 이게 첫 번째 로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첫 번째 로우를 뽑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데이터 언더바 로우라는 게 그냥 길이가 2인 리스트일 뿐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로우를 뽑을 때 요렇게 뽑지 않고 요렇게 뽑아도 똑같은 코드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럼 이제 두 번째 로우도 이런 식으로 이제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두 번째 로우를 뽑는 게 되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로우는 여기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로우는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그냥 묶어진 리스트 같은 형식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겠죠. 튜플 언패킹을 이용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X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코드가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원소를 내가 X 로우에 매핑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를 Y 로우에 매핑시키라는 뜻인데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원소라는 거는 그 데이터 로우에 그러니까 퍼스트 로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저장된 자료를 XY로 분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해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X 로우, Y 로우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요거를 그냥 시각화를 하는 코드는 요겁니다. 위에 이제 요 코드 같은 경우는 그림 크기를 이제 고정하는 코드인데, 그러니까 얘를 실행하지 않으면은 그림이 요렇게 이제 눌린 형태의 이제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좀 보기 싫어가지고 정사각형 모양으로 제가 이제 보고 싶어가지고 요렇게 이제 바꿨습니다. 그럼 요런 우산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그냥 문제를 읽어오고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고요. 이제 이 우산 모양을 이제 적당한 이제 변환을 해가지고 또 플랫을 해보는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X 로우하고 이제 Y 로우를 이제 각각 표준화해서 X, Y라는 이제 변수에 저장을 하고 결과를 이제 시각화하는 거예요. 표준화를 이제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얘는 대충 이 그림은 중심이 이 정도에 있잖아요. 한 이제 평균이 둘 다 이제 300 정도이고, 그쵸? 퍼져 있는 정도도 이제 한 300 정도 레인지로 많이 퍼져 있죠. 근데 요거를 만약에 표준화를 하게 되면 일단 중심은 0,0 근처로 올 때고, 퍼져 있는 것도 이제 정규분포 느낌으로 뭐 끽해봐야 뭐 한 마이너스 3에서 3 정도 사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X로 이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주고요. 아마 이제 풀이 그냥 써놨을 거예요.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해주면은 평균을 빼는 코드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또 y의 평균을 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 요거 두 개를 그냥 이제 시각화를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는데 어차피 이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고 싶은 그림은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결과만 보면은 중심이 대충 0,0 근처에 있죠. 그쵸? 이 상태에서 지금 퍼져 있는 중심은 0,여기에 맞는데 퍼져 있는 거는 이제 대충 마이너스 300에서 플러스 300 사이의 값으로 이제 퍼져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퍼져 있는 것도 좀 이제 맞춰주기 위해 가지고 다시 이제 평균을 뺀 그 상태 x로에 요거를 뺀 상태에서 표준편차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제 값들이 쭉 있는데 요거를 이제 x라고 하고 변환을 한 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y라는 것도 제가 정의를 할 텐데 x 대신에 y를 바꾸기만 하면 되죠. 이렇게 이제 y를 바꿔주고 이렇게 이제 y를 바꿔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x하고 y를 표준화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똑같은 우산 모양이 나오는데 뭔가 이제 레인지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0,0이 이제 중심으로 왔고 퍼져 있는 정도도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요 이제 그림을 좀 더 그 정사각형으로 이제 만들고 싶으면은 이렇게 사이즈를 바꿔주면 되죠. 여기서는 665라니까 되게 이제 크게 느껴지네. 44 정도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44 정도로 하면 이제 좀 이제 작게 이제 보이게 되겠죠. 마커도 좀 바꿔줘서 마커가 또 너무 커 보이네. 이렇게 이제 정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바뀐 데이터를 이제 x, y라고 저장하는 것까지는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였냐면은 x, y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데이터 언더바 로우라는 거 대신에 데이터라는 매트릭스를 다시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요 매트릭스는 이제 원래 있는 x, y 값이 저장되어 있는데 요거를 그냥 x, y를 묶어 가지고 저거를 이제 새로 구성을 하면 되죠. 그래서 np 스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렇게 2 곱하기 5513 그러니까 그 길게 가로로 이제 긴 그런 매트릭스가 이제 다시 만들어지고 요거를 데이터라고 선언을 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코드가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그 원래 이제 로우 데이터가 있었거든요. 로우 데이터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데이터 언더바 요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 위에 컬럼을 뽑아갖고 x라고 하고 밑에를 이제 y라고 해갖고 이렇게 받았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x 로우, x y 로우로 받았죠. x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빨간색으로 써야겠다. y 이렇게 받았죠. 그리고 요 두 개를 가지고 표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x, y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x, y를 가지고 다시 스택을 이용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었죠. 요 과정을 지금 한 겁니다. 요 과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규칙에 따라 가지고 어떤 이제 규칙에 따라 가지고 이제 xi, yi라는 애를 xi의 tilde, yi tilde로 이제 변환을 하는데 이러한 그 변환을 제가 요 수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그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보통 이제 수학책에서는 이런 거를 뭐 틸드라고 표현하는 게 자연스럽게 하는데 우리가 이 틸드라는 거를 이제 코드상에 입력하기는 좀 불편하니까 제가 이제 코드상에서는 이거 변환된 수를 그냥 xi, y라는 변수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 규칙에 따라서 만들기만 하면 돼요. 첫 번째 풀이는 그냥 이제 단순하게 세타는 4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세타가 4분의 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세타를 4분의 파이로 잡고 xx라는 거는 여기 이제 xx 코사인의 x 코사인 세타 곱하기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 곱하기 y인데 이거 그대로 쓴 거예요. 코사인 세타 곱하기 x 마이너스 사인 세타 곱하기 y 이런 식으로 이제 그대로 씁니다. YY라는 애는 이제 여기에 써놨는데 그냥 사인 세타 곱하기 x라고 합니다. 그대로 썼어요. 코사인 세타 곱하기 y 요거 이제 그대로 썼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저기 있는 위에 있는 수식을 그대로 쳐가지고 xx하고 yy라는 애를 만든 다음에 내가 이제 시각화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그 변환을 어떠한 우리가 변환을 한 거죠. 저 수식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변환을 하고 이 결과를 이제 시각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 사이즈를 한 4사 정도로만 만들고 요거 또 이제 마커로 좀 바꿔주고 먼저 이제 요게 이제 로우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로우 데이터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이러한 수식에 의해서 변환을 하기 전. 그 다음에 이제 변환을 한 후에는 xx, 이제 yy를 그려봐서 어떻게 이제 됐는지를 살펴보면 되죠. 그래서 xx, yy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뭔가 이제 우산이 좀 이제 기울어져 가지고 이제 변환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이제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치 요거를 이제 언뜻 보면은 요 분기선을 기준으로 원래 이제 파란색은 여기에서 우산의 이제 손잡이 부분이 요렇게 있었잖아요. 그쵸? 요렇게 있었는데 지금 주황색 부분은 우산의 손잡이가 요렇게 있었고 요 각도가 대충 45도 그러니까 4분의 세타 정도로 이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제 원래 있는 데이터를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45도 이제 회전을 하는 변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요거를 막 어제 쓰려다가 아무튼 요 규칙 있죠. 이 맨 위에 있는 이 규칙을 가지고 요거는 그냥 원래 문제에서 주어진 규칙이었습니다. 요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i는 여기에서 이제 생략이 되어 있죠. 뭐 1, 2 요런 이제 1부터 n까지 모든 i에 대해 가지고 이러한 규칙을 적용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i가 1일 때는 요런 방식으로 이제 바꾸라는 뜻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i에다 1 대입하면 xx1은 코사인 세타의 x1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y1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라는 거고 이 i가 이제 2일 때 이게 이제 i가 1일 때 i가 2일 때 이런 변환을 해가지고 i가 이제 n일 때까지 이 위에 있는 식을 이제 다 이제 계산을 해갖고 변환을 하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요 표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 표현을 다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요거는 이러한 매트릭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우변을 이제 정리를 그러니까 요 매트릭스의 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하면은 코사인 세타의 x1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y1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제 밑에 있는 것도 사인 세타의 x1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y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 식이 이제 여기 위에 있는 두 식이랑 이제 그러니까 요 식하고 이거하고 얘하고 지금 똑같죠. 그 다음에 얘하고 지금 똑같기 때문에 각각을 이제 이러한 매트릭스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시
여기 있는 형태는 다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1, 2, 3, 4 해가지고 n까지 이제 한 건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요거하고 요것만 딱 계산을 하면은 이 부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요거하고 요 부분을 계산을 하게 되면 딱 요 부분이 나오게 되죠.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 A, B, C, D 이렇게 해갖고 또 뭐 여기에 또 어떤 요거를 이제 곱하면은 이제 뭐 별별이 이제 나온다고 하고 A, B, C, D라는 이제 여기에서 이 어떤 이제 네모 부분을 이제 해가지고 별 스타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 A, B, C, D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네모를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넣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별별 별스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용한 겁니다. 그럼 이제 옆으로 이렇게 싹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요거를 해석을 하면은 요게 우리가 뭐로 저장을 해놨지? 데이터라는 매트릭스로 저장을 해놨죠. 그렇죠? 적당히 이런 행렬을 우리가 정의를 해갖고 뭐 우리가 회전 변화는 의미하니까 R이라는 행렬을 정의해갖고 요거 두 개를 이제 매트릭스 곱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로테이션 된 행렬이 그냥 통째로 쭉 계산해서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왕 여기까지 한 김에 요 계산 결과를 데이터 프라임이라고 둡시다. 데이터 프라임이라고 두면은 데이터하고 데이터 프라임은 원점을 기준으로 45도만큼 이게 회전이 된 게 데이터 프라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 데이터 프라임을 다시 입력으로 해요. 그 다음에 R이라는 매트릭스 똑같이 곱해. 그럼 이제 데이터 2 프라임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데이터 2 프라임은 데이터 프라임을 다시 45도 변환한 거죠. 그럼 데이터 2 프라임은 데이터를 몇 도 변환한 거예요? 90도만큼 옮긴 게 되겠지. 그러면은 데이터 2 프라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프라임을 계산하고 R을 계산한 다음에 그걸 곱해야 되는 건데 다시 한번 보니까 데이터 프라임은 어떻게 돼 있었지? R 곱하기 데이터 아니에요? 그러면은 데이터 2 프라임은 R 스퀘어의 데이터를 곱하는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내가 이 B와 같은 변환을 뭐 예를 들어서 100번 해라 그러면은 그냥 R의 100승을 계산한 다음에 싹 돌려버리면 되겠죠. 아무튼 지금 우리는 한 번 변환을 하는 것만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요 수식에 맞춰가지고 그냥 이제 행렬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실행하면은 일단 뭐 세타는 4분의 파이로 이제 잡았고요. 이렇게 이제 세타는 4분의 파이로 잡았고 그 다음에 R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요거를 이렇게 볼까? 요렇게 이제 보면은 그냥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타이핑한 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R이라는 애를 만들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는 R이랑 데이터하고 이렇게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곱합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 프라임 같은 게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 데이터 프라임의 첫 번째는 이제 변환된 X, 첫 번째로 오는 변환된 X, 두 번째로 오는 변환된 Y를 의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의 이제 전체 쉐입은 다시 2 곱하기 5천 얼마인데 2 곱하기 이제 513인데,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오는 변환된 x를 의미하고 두 번째로 오는 이제 변환된 y를 의미하니까 다시 이렇게 언패킹으로 풀어버리게 되면은 변환된 xx 그러니까 변환된 x하고 변환된 y를 제가 xx하고yy로 뒀죠. xx y를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고 변환한 결과를 이제 시각화하면은 아까 이제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x, y라는 거는 사실 이제 이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xx,yy는 데이터의 앞에 이제 r을 이렇게 곱한 요거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 변환을 연속 8번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8번 진행을 하게 되면은 처음 할 때 얘가 2분의 파이만큼 변했으니까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그냥 요 코드를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뭐 요렇게 하면 2번 진행을 한 거죠. 그렇죠? 2번 진행을 하고 시각화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90도만큼 옮긴 이 상태가 될 테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한 번 더 진행하겠다, R을 한 번 더 곱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또 45도만큼 이제 더 움직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8번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요렇게 하고 이게 이제 4번 진행을 한 거고 다시 4번 진행을 하게 되면 8번 진행을 한 게 되죠.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겹치겠죠, 똑같이. 그러니까 45도씩 계속 이렇게 변환하다가 마지막에 그 똑같은 거를 계속 이제 8번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될 테니까 이렇게 겹쳐 보이게 될 겁니다. 요 코드 대신에 여기 있는 요거 대신에 뭐를 하면 돼요? 요거 대신에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딱 결과가 단위 행렬이 나오죠. 그렇죠? 8번 이제 하면은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니까 단위 행렬이 되고 요거는 이제 좀 우리가 R을 8번 써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리니어 자동 완성 요거를 이제 계산하게 되면 이제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요게 이제 R을 8번 곱하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단위 행렬이 되죠. 얘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범례를 좀 바꿔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래 8승으로 이번에 변환을 이제 역변환하는, 그러니까 45도가 아니고 이제 그걸 이제 역변하는 코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역변환하는 거를 이제 구하는 방법은 이제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세타에다가 그러니까 뭐 회전 변환이라는 개념을 되게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세타에다가 4분의 파이 대신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넣으면 이제 될 테고 그게 아니면 우리가 이제 구했던 요 이제 R이라는 행렬에 그냥 말 그대로 역행렬을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 문제를,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문제를 이제 잘 이해했으면은 R의 8승이 I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I의 인버스는 뭐가 돼야 돼? R의 7승이 되겠지. 두 개를 곱해서 이제 I가 나오는 게 역행렬이니까. 그쵸? 뭐 그렇게 구해도 되고. 아무튼 저는 그냥 여기에서 그냥 그 R의 인버스를 구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데이터에서 R만큼 변환을 시키면 XS, YY가 되고 요거를 원래 데이터에서 R만큼 변환하는 게 아니고 R의 인버스를 이제 곱해갖고 XXX, YY를 만들게 되면 이제 이렇게 변환이 수행이 되고 요거를 이제 다 이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원래 데이터는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래 데이터를 이제 45도 변환을 한 것이 그냥 원래 이제 R이죠. 그게 이제 주황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거를 이제 역변환한 거, R에 대한 인버스를 해가지고 한 건 이제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딱 봐도 주황색 변환을 한 다음에 거기다 R의 인버스를 하면은 원래 이제 자기 자신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거를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시계열 자료와 이동 평균이라고 제가 했는데 일단 요러한 수식이 있어요. 요러한 수식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잠깐 살펴보면은 여기에서 x1이라는 애는 이제 입실론 1으로 적고 x2는 입실론 1이랑 입실론 이제 2를 이렇게 더해요. 그 다음에 x3 같은 경우는 또 입실론 1이랑 입실론 2랑 입실론 3까지 이렇게 누적을 합니다.
그래갖고 요런 방식으로 이제 수열을 만들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입실론은 그 표준 정규 분포로 따르는 난수라고 이제 생성을 하겠습니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MP 요거를 이제 쉽게 구현하는 방법은 그 우리가 요런 함수가 있거든요. 요런 함수를 관찰을 하면은 1, 2, 3, 4를 입력으로 넣었을 때 1, 3, 6, 10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누적 합을 계산해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1, 2, 3, 4를 넣으면은 여기는 이제 1, 3, 6, 10이 나오게 되는데 1은 그냥 여기 있는 애를 그대로 내려온 거고 3이라는 애는 1이랑 2랑 더해갖고 3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6이라는 애는 1, 2, 3을 더해갖고 6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10이라는 애는 1, 2, 3, 4를 더해서 10을 만들어주는 애입니다.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누적을 해주는 함수가 되죠.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입실론을 통해 가지고 x를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입실론을 일단 100개 정도, 그러니까 1000개 정도구나. 1000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드를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 뭐 1000개 정도의 이렇게 난수가 쭉 생성이 되죠. 여기 이제 첫 번째 원소는 이제 입실론 1이 되겠고 두 번째 원소는 이제 입실론 2가 되겠는데 요거를 이 함수를 걸어줘요. 이 벡터에다가. 그럼 얘가 여기에서 첫 번째 원소는 입실론 1이 되고 두 번째 원소는 입실론 1 더하기 입실론 2가 되겠죠. 그렇죠? 세 번째는 입실론 1 더하기 입실론 2 더하기 입실론 3가 되니까 얘가 이제 x1, x2, x3로 이제 놓고 싶다고 했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x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x를 이제 시각화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요게 랜덤워크라고 불리는 건데, 뭐, 그거는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데, 이 수업에서 중요한 거 아니고, 보통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주가 같은 거를 볼 때, 요런 랜덤워크를 따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그냥 제가 가상으로 생각해서 이제 만든 거예요. 주식 같은 거 보면은 이것들의 뭔가 이제 추세 같은 걸 파악하기 위해서 이동평균이라는 거를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충 요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적당한 이런 이 언더라인 펑션을 이렇게 그리고 싶은 거예요. 이 언더라인 펑션을 그려갖고 우리가 예측에 좀 이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주식은 그렇게 잘 몰라가지고. 요거를 이제 구하는 방법은 이제 되게 단순한데, 그러니까 x1에다가 x2를 더하고, 그러니까 이 근접한 애들 있죠. 이 근접한 애들을 대충 모아갖고 평균을 내고, 그 다음에 윈도우로 조금 움직이면서 또 근접한 애들을 모아갖고 평균을 내고, 이제 요런 방식으로 이제 구하게 되거든요. 그럼 뭔가 이제 선이 부드러워지겠지.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요러한 변환을 수행을 해가지고 결과를 이제 시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X1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X1이랑 X2랑 이제 두 개를 더해갖고 3분의 1을 곱하고, 그러니까 요 수식은 좀 이해가 안 될 텐데 요거 같은 거는 좀 이해하기가 쉽죠. 그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라고 하면은 이거를 더해갖고 3분의 1로 나눈다는 거는 이제 X1, X2, X3의 평균을 구한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평균을 구해가지고 X2에다가 넣는다는 의미죠. X3 같은 경우도 2, 3, 4의 평균을 구해갖고 여기에 넣는데, X1은 이제 왜 이러냐면은, 뭐, 개념적으로는 X0, 1, 2, 요렇게 이제 그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X0은 우리가 관측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뭐, 이거는 끝에 점이니까 할 수 없이, 두 개만 그냥 잡아갖고 평균을 내는 거죠. 요것도 이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마지막 점인데, 그 이외의 점은 이제 값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을 해갖고 평균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적당한 매트릭스를 만들어 갖고 이 변환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폼을 돌려야 되는데 이거 되게 귀찮겠죠. 요런 이제 그 계산을 하는 게. 근데 요러한 수식을 관찰을 이제 잘하면은, 그러니까 매트릭스를 잘 갖고 놓으면은 이거를 보고 저 변환식을 보고 이게 바로 이제 떠오를 텐데, XX1 같은 경우 있죠. 요거를 그냥 한번 풀어보면은 XX1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이제 쭉 내적을 해가지고 그 값을 XX1이라 두죠. 그러면 이제 3분의 1에 X1 더하기 3분의 1에 X2에 더하기 나머지는 그냥 다 빵이겠네. 그쵸? 그게 XX1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XX2는 뭐냐? XX2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있네. 그러니까 3분의 1에 X1 더하기 3분의 1에 X2 더하기 3분의 1에 X3. 나머지는 다 빵.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X3 같은 경우는 3분의 1에 X2, 3분의 1에 X3, 3분의 1에 X4. 나머지는 다 빵. 그 다음에 마지막 같은 경우는 요 이제 뒤에 요런 것들이 이제 평균을 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저 변환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오타가 있네. 이 꼴이 아니고 여기 곱하기가 되겠죠. 요러한 매트릭스를 만들어 가지고 얘를 그냥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원래 데이터를. 그리고 이제 이러한 매트릭스를 만드는 코드를 짜야 되겠죠. 이러한 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리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어레이를 만들 때 이 코드가 좀 이제 까다로울 겁니다. 아마 제가 이거 숙제에도 냈던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우리가 그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는 게 있죠.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는 게 있어갖고 예를 들어갖고 레인지 5, 그 다음에 4, J인 레인지 이렇게 하게 되면 IJ가 이제 I가 1부터 5까지 돌고 이제 J가 이제 0부터 4까지 돌고 얘도 0부터 4까지 돌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I 플러스 J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이런 느낌의 이제 더블 어레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i하고 j가 이제 똑같으면 1이고 다르면 이제 0인 그러한 결과를 주는 어레이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단위 행렬이 되겠지. 뭐 true, false 있지만 여기 이제 true가 1이고 false가 0이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단위 행렬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얘는 지금 A하고 B하고 차이가 만약에 내가 1 미만이니까 똑같은 거 말고 A하고 B의 이제 절대값을 구해가지고 얘가 뭐 2 미만이다. 그러면 뭐 절대값이 빵이거나 이제 1인 경우니까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되겠죠. 요거를 이제 어레이로 만들게 되면은 좀 이제 가독성을 위해서 어레이로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보일 텐데 딱 보면은 여기 i하고 j하고 차이가 1이면은 그러니까 0이거나 이제 1이면은 이 값이 이제 true로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여기에서 뭐만 곱하면 될 것 같아요? 3분의 1만 곱하면 이제 저런 방식의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그쵸? 이렇게. 우리는 지금 5 곱하기 5 행렬을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니잖아. 몇 곱하기 몇을 만들고 싶어요, 여기. t만큼 만들고 싶으니까 1000 곱하기 1000을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갖고 요 매트릭스를 제가 무빙 에버리지의 약자를 따서 그냥 M이라는 매트릭스로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요 M이라는 매트릭스가 있고 우리가 이제 X라는 매트릭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M하고 X를 곱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요 수식대로 곱셈을 수행한 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요거를 한번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LT 플랫 이게 이제 원래 데이터. 그쵸? 그 다음에 플랫 M 이렇게 하면은
원래 데이터 위에 무빙 에버리지 한 애가 이렇게 살짝 겹쳐 보이게 되는데 대충 봐도 그 파란색보다 주황색이 좀 더 이제 부드러워진 거를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주황색을 입력으로 하고 얘를 한 번 더 이동평균 시켜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단지 요거를 한 번 더 앞에 곱하는 일만 하면 되죠. 그럼 이제 이거는 연속으로 2번 MA를 친 거고, 여기에서 내가 연속 한 100번 정도 MA를 친다고 하면은 아이 자동 완성 없으니까 너무 힘드네. 요런 식으로 되겠죠. 끝부분이 마지막에 좀 올라가 있긴 한데, 아무튼, 파란색이 원래 데이터고, 이제 주황색이, 무빙 에버리지를 만드는 하나의 필터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한 번 적용했더니 뭔가 이제 스무딩 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갖고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100번 연속으로 이제 적용을 하니까 요런 모양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MA 필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원래 문제는 이제 여기 있는 끝점이 눌리게 되는 거를 좀 이제 막기 위해 갖고 예제를 하나 더 했는데 한 3, 4분이면 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좀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냥 혼자 풀어보세요.